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머리 깔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발을 해가지고. 예. 자, 조국 혁신당 대표에게 네. 대법원 선고를 일정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대법원 상고심 선고 일자가 잡혔는데요. 오는 12월 12일입니다. 예. 그래서 조 대표하고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선고 기일이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 열리기로 이제 예정이 됐고요. 예. 2019년 12월에 재판에 넘겨졌으니까 5년 만이고 네. 2심 선고 이후에는 10개월 만에 예. 대법원 최종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결국 조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예. 혹은 뭐 차기 대선에서 나설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피선거권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조 대표 입장에서는 다음 달 12일이 정치적 명운을 가르게 되는 운명의 날이 된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뭐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예. 이제 조국혁신당 내부적으로는 내년 상반기, 내년 초쯤에 선고기일 잡히지 않겠느냐라고 예.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대법원 선고기일이 좀 일찍 잡히긴 했습니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과는 결국 이제 뭐 대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는 거니까 조국혁신당이 오늘 논평 낸 내용을 보면 예.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근거해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예. 했고요.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예. 뭐 당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을 텐데 일단 지난해 2월에 있었던 1심 판결은 예. 조 대표의 혐의 중에서 특히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 그리고 특별감찰반의 이제 권리 행사를 예. 방해, 그러니까 감찰을 방해했다라는 혐의를 인정을 해가지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600만 원 추징 명령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지난 2월에 있었던 2심 재판부는 1심하고 동일한 형량을 이제 선고를 해서 이번에 만약에 대법원에서 같은 혐의가 확정이 되면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게 됩니다. 예. 다만 2심에서는 이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걸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당으로 가볼까요? 예. 대통령실. 그 여당의 당계 논란. 이거는 뭐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당원 게시판 논란이 뭐 쉽게 좀 가라앉지를 예. 않고 있는데 뭐 친한계 쪽에서는 뭐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가라앉기를 기대했던 것 같은데 친윤계 쪽에서는 또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당 안팎에서 여러 목소리들이 좀 겹쳐서 나오고 있는데 예. 이 게시판 논란 관련해 가지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소위 이제 김건희 라인으로 지목을 했던 강기훈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 사람이 지금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보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제보가 있다. 예. 이렇게 이제 국회에서 주장을 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도 친윤계로 분류되는 인사들 사이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예. 그리고 천 의원한테 제보한 제보자가 누군지 궁금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예.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출신으로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된 강명구 의원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 SBS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천하람 의원이 대통령실 내 이 당계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실무자가 배경에 있는 것이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라는 주장을 두고 면책 특권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그 19일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발언을 했었던 거거든요. 용산 대통령실 내에서 강기훈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내부적으로 담당하는 실무 담당자 격이라서 이분이 음주운전을 해서 정리가 돼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 내보낸다라는 어떤 제보가 있었다라고 예.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못 내보내는 이유가 그 당 게시판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그렇다 이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예.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예. 얘기가 있었는데 또 이제 친한계 쪽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 중에서는 사실상 이 사안을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제 조율하거나 지휘하는 사람이 강기훈 행정관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오늘 그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강기훈 행정관이 사의 표명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사표 제출했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이거는 이제 곧 수리할 방침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사실상 이제 사임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월에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이제 음주운전하다가 이제 적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벌금 800만 원 선고를 받았는데 지난 9월에 인사혁신처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근데 대통령실의 이제 대통령 참모가 음주운전을 해서 이제 적발이 됐다라고 하면 예. 보통은 사임하고 나가는 게 이제 통상적인데 예. 이례적으로 이제 징계위원회까지 열어가지고 정식 절차를 밟아서 이제 징계 결정을 했고요. 본인도 이걸 또 받아들여서 2개월 정직을 다 채웠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번 달 5일에, 그러니까 11월 5일에 업무 복귀를 했고 병가를 잠깐 냈다가 다시 지난 11일부터 이제 출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 주변에 이제 강기훈 행정관 쪽 취재를 해봤을 때는 본인이 뭐 사퇴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라는 게 이제 며칠 전까지의 분위기였는데 며칠 사이에 좀 분위기가 급변이 되면서 예. 사임계를 내고 사실상 이제 정리되는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 게시판은요. 뭐 어떤 사람이 특정됐다 안 됐다 이 복잡한 얘기가 나오고 아직도 한동훈 대표 측은 구체적인 해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만 많이 나오고 보수 언론에서도 빨리 한 대표 본인이 밝혀라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네. 이러는데 구체적인 해명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당 게시판에 대한 어떤 인물이 자꾸 거론되고 이건 뭔 얘기입니까? 더 복잡한 여기서 장성철 수장 출연하셨을 때 네, 저희도 사실 예. 이제 이 사안에 어느 정도 좀 이제 그 관련이 예.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뉴스아이킥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출연을 해가지고 뭐 당 게시판에 문제의 게시글들을 작성한 사람이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아닐 수도 있다. 예.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임모 씨라고 얘기까지 그렇습니다. 했어요. 본인이 예. 이제 한동훈 대표 측으로부터 얘기를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들었는데 예. 경찰의 1차 조사 결과로는 가족 이름으로 글 쓴 사람은 임모 씨라는 사람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족이 쓴 건 아니다. 예. 그렇게 1차적으로 경찰 조사가 나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해킹을 그 가족들이 당한 건지 여부를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것 같다. 예. 이렇게 어제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경찰 쪽에서 수사가 진척이 있는 건가 예.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좀 있을 텐데 오늘 경찰이 이 사안에 대해서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명확하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경찰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모 씨라는 사람과 관련된 국민의힘 정당 게시판 관련된 수사가 있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한동훈 대표와 가족 명의가 같은 그 글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거랑은 관련이 없고 경찰 관계자가 하는 얘기로는 지금 이제 진행 중인 임모 씨 사건은 한동훈 대표나 그 가족 명의의 글과는 무관하다라고 설명을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뭔 사건인가 들여다봤더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관련 사건이 또 다른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변을 위협하는 글을 누군가가 이제 당 게시판에 올렸다는 겁니다. 그게 임모입니까? 그분이? 그분이 임모 씨라고 예,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보니까 대통령을 마음 같아서는 X로 죽이고 싶다. 예. 이런 제목의 이제 게시글을 썼는데 그래서 경찰이 그 국민의힘 쪽에 압수수색을 들어가서 이 게시물을 쓴 당원의 당원 명부를 확보했습니다. 예. 그래서 작성자 20대 A 씨를 이제 특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인물이 이제 예. 임모 씨라고 하고요. 경찰 관계자가 밝힌 바로는 수사에 필요한 부분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작성자 신원을 파악하고 이제 수사에 착수했다. 1차 수사 내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내용이다라는 예. 거고 실제로 이제 한동훈 대표 가족들을 당 게시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고발을 했다라는 이제 모 유튜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예. 본인은 이제 고발자인데 아직 이제 그 고발인 조사도 받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1차 수사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 게시판 관련 서버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긴 한데 예. 아직까지는 뭐 압수수색을 하거나 뭐 IP를 특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수사가 진행된 건 아니다. 그럼 이런 이건 상황인 다시 것 같습니다. 원점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 한동훈 대표였던 그 가족들이 네. 했는지 안 했는지 한동훈 대표 측은 입장을 안 밝힌 거고요.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이건 전혀 아니고요. 아직까지. 네네네. 근데 이 과정이 왜 복잡했냐 하면 어제부터 제가 과정을 아니까 보면은 장성철 소장도 어떤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듣고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어요. 그 당시까지 방송할 네네네. 때까지. 그런데 오늘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친한계 누군가가 이 사람으로 그러니까 친윤계에서 의심하는 바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임모 씨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 그 가족 명의로 뭘 대신 써줬다는 식으로 몰아가길 위해서 이런 어떤 허위 제보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친윤계에서 의심하는 네. 거는 일종의 이제 물타기 예. 전략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두 개의 그렇습니다. 사안을 이제 섞어가지고 여론에 이제 호소하기 위해서 언론의 좀 물타기성으로 이제 흘리고 있는 거 아니냐. 물타기를 넘어서 어느 쪽에서는 또 이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뭐 네. 그렇다 그런게까지 그런 해석하는 사람도 얘기까지도 있고요. 해석을 예.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사안은 좀 어려운 것이 예. 이 임모 씨라는 인물이 특정되고 지금 수사 대상이 된 거는 아시다시피 애초에는 그 게시판이 이제 익명 게시판이지만 예. 실제로는 본인 인증을 해야지만 글을 쓸 수 있는 게시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수사는 아닙니다. 게시글이 특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범죄성이 있다고 하면은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뭐 물론 압수수색이긴 하지만 일종의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거든요. 예. 대통령의 신변을 위협하는 글을 쓴 사람의 게시글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확인을 좀 해달라. 그래서 네. 당원 명부를 보자라고 하면 바로 누군지가 확인이 되는 네. 상황이라서 뭐 거꾸로 적용하자면 만약에 한동훈 대표 가족과 관련된 그 게시글 논란도 범죄 혐의점이 있다면 확인 자체는 그렇습니다. 매우 예. 간단하다. 예. 그리고 굉장히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데 오늘 좀 그 TV조선에서 이 단독 보도를 내놓으면서 예. 경찰이 확인한 내용을 내놓으면서 당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게 좀 의미심장한 게요. 예.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힘에서는 임모 씨가 썼다는 그 해당 글, 대통령에 대한 위협글 이게 단순 명예훼손이나 욕설을 넘어서 테러 협박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관련 개인정보 제공 같은 수사 협조를 했다. 예.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글 자체가 테러나 협박 소지가 있어서 협조를 한 거다. 예. 욕설이나 명예훼손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 예.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과 이름이 같다는 사람들이 쓴 글, 예. 그 경우에는 테러나 협박 소지가 있는 글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 욕설이거나 명예훼손성 글이라고 지금 얘기가 되는 건데 그 정도 사안은 협조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처럼 이제 들리는 네. 대목입니다. 실제로 국민의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임모 씨가 썼다는 그 위협글, 해당 게시글은 단순 비방을 넘어서 살해나 협박에 해당한다. 살해 협박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확인과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데 다만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글들을 특정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와야 발부받아야 그 수사에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좀 의미심장하게 어제 예. 한동훈 대표도 기자들하고 질문 답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라는 점을 굉장히 좀 강조해서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렇습니다. 않다. 이렇게 그리고 얘기했죠. 최근에 이제 친한계 인사들도 방송에 나와서 주로 하는 얘기가 설사 가족이 썼다 그래도 뭐가 문제냐? 예. 뭐 무슨 범죄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게 결국 그냥 단순히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거나 비판하는 글이라면 범죄 혐의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없으니 당원 명부를 보여주는 것 같은 협조를 할 수 없다라는 예. 논리로 연결시키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 아니냐 예.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죠. 그게 친윤계는 그런 어떤 대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지금 나오는 것은 범죄 혐의는 어디 있냐 하며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한 사람이 그 많은 댓글을 올릴 수가 없다. 네네. 그렇다면 누군가의 명의를 훔쳤거나 빌렸거나 뭐 이런 실정법에 분명한 위반 혐의가 네. 있다. 이걸 가지고 접근하는 거고요. 그래서 서로 지금 어디에 강조점을 네. 두느냐를 조금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어제도 이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만 장해찬 평론가처럼 뭐 이 사안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친윤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여러 가족 명의로 된 게시글들이 1, 2분 단위를 그렇습니다. 두고 같은 내용 혹은 비슷한 내용이 연속적으로 올라올 수 있겠냐. 거긴 실정법 위반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그렇습니다. 주장이죠. 예. 이거는 이제 단순한 그 게시글 작성이 아니고 예. 일종의 여론 조작이다. 이런 지금 이제 혐의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장해찬 전 최고는 오늘도 무슨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까 임모로 몰아갈래는 물타기 하는 것 같은데 네. 친한계에 대한 경고였는데 이상한 짓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친윤계나 혹은 용산 대통령실의 내부 기류를 봤을 때는 예. 이 사안을 쉽게 넘어가 주지 않을 것 같다. 예. 라는 게 지금 대체적인 분석이고요. 오늘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예. 비슷한 얘기를 또 반복을 했습니다. 오늘도 뉴스파이팅, 그러니까 YTN 라디오하고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한 대표가 내부 분란 일으킬 필요 없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 분란이 일어나는 예. 것이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한 대표가 수사 의뢰하겠다고 예고하고 나서 지금 2주가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재명 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쟁점이 흐려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이미 이 대표는 25일에 선고가 예정돼 있고 고발이나 수사를 한다고 해서 쟁점이 무뎌지거나 덮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실을 밝혀라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그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게 있죠. 그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예, 오늘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 발표가 되는 이제 금요일인데요. 예.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1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지난주하고 같은 20% 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부정평가가 1%포인트가 올라서 72%로 결과가 나왔는데 그 전에 잠깐 숙지하고 가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부정평가 항목을 보면 역시 여전히 예. 김건희 여사 문제가 14%로 부정평가 이후에 1위를 차지했는데 예. 다만 2위가 바짝 따라붙어 올라온 것이 경제, 민생, 물가 문제 13%가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제 그 국민들이 봤을 때는 경제와 민생과 물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죠. 이렇게 정말. 느끼는 분들이 많은 거고요. 뭐 오늘 어제자군요. 어제자 조선일보의 이제 기사를 보면 예. 제목이 이대로면 예. 역대 정권 중 최악의 경제 성적표 받는다. 예. 라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이어서 최근에는 이제 국제통화기금 예. IMF까지도 지난달에 내놓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 한 달 만에 0.3%포인트를 낮춰서 예. 2.2%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이제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예. 소비와 투자 같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예. 이게 내년에도 쉽게 회복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심각합니다. 조선일보 오죽했으면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에 성장률이 첫 해에는 2.7%인데 예. 지난해에 1.4%로 거의 반토막 났다. 예. 이런 점들을 지적하고 있을 만큼 예. 상당히 좀 경제 성적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지금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정말 어떤 지표를 보나 또는 체감하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나 경제 상황은 최악이고 굉장히 공포감까지 느껴질 정도인데, 근데 대통령의 인식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보면. 예. 네, 오늘 대통령이 이제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국가조찬기도회의에 참여를 해가지고 참석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했었던 얘기가 좀 의미심장한데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 건전재정 기조가 자리를 잡았고 예. 물가 상승률은 1%대까지 안정이 됐으며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됐다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뭐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우리 경제 전망치나 뭐 조선일보 같은 보수 신문들의 어떤 인식, 그리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살필 수 있는 국민 여론까지 이런 것들과 다 좀 궤를 좀 달리하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대통령의 발언은요, 잠시 후 하프타임에서 한번 정식으로 녹취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 방금 임 작가 말씀하셨지만요, 수치도 그렇고 여론조사도 그렇고 네. 국민은 정말 어떤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공포에 떨 정도로 불안해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인식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의 예. 문제일 건데 오늘 뭐라고 했냐면 세계적인 저성장 흐름에도 우리는 2%를 상회하는 견고한 성장률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2%를 상회한다는 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입각한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달까지만 하더라도 2.5%로 전망되던 게 이번 달 들어와서 IMF랑 KDI가 2.2%로 떨어뜨려 놓은 상태인데 우리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지표로 2% 겨우 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할 건지, 혹은 대통령 인식처럼 다른 데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데 우리는 그래도 2% 넘기지 않느냐, 예. 이렇게 볼 건지의 차이입니다. 광고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자, 심각한 경제 상황과 대통령의 인식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물론 유튜브에서만 나가지만요. 네. 하프타임에서 좀 자세히 더 다뤄보고요. 다른 얘기도 좀 짚어볼 게 있어서요. 예, 오늘 민주당이 명태균 씨의 새로운 육성 녹취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좀 심각해 보여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녹취록 공개된 걸 보니까 명태균 씨가 창원지검 같은 이제 수사기관에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과시하는 내용들이 좀 담겨 있었습니다. 녹취록이 이제 지난 2022년 6월부터 작년 12월 사이의 대화들인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라든지 뭐 강혜경 씨, 명태균 씨 등등의 육성이 등장을 합니다. 예. 특히 이제 명태균 씨가 창원지검장하고의 이제 친분을 과시하는 대목이 좀 눈에 띄는데 네. 지인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원지검, 그러니까 지검에 가서 창원지검장을 내가 만났다. 예. 근데 지검장이 저거라는 건 뭐냐면 한동훈하고 옛날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옛날에 어떤 관계가 있던 사람이다. 예. 그래서 한 방에 해결을 했다. 똘똘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뭔가 나랑 관련된 사건이 불거지거나 문제가 되거나 하면 알아서 잘 막아달라고 했다라는 네. 식의 이제 발언을 하고요. 예. 그러면서 김 전 의원,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을 통해서 경찰과 검찰, 법관 등등한테도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주장도 합니다. 경찰청장부터 검찰까지 김영선에게 데려가서 충성맹세를 시켰다.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무리 넘어와도 경찰에서 다 없애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예. 뭐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런 얘기 3번씩 하라고 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관위에서 아무리 넘어와도 경찰에서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 아마도 그 시기쯤에서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문제 그리고 이제 정치자금법 문제가 이제 선관위에서 문제 삼기 시작했던 시점이기 예. 때문에 아마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의미에서 본인이 이만큼 창원지검이나 혹은 선관위 사람들, 경찰 관계자들하고 친분이 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안심시키는 목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던 건 아닌가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차라리 그러면 차라리 정말 안심이 되는데요. 안심시키는 목적이 과장이고 하면 실제가 아니라면 예. 차라리 그러면 네. 안심이 되죠. 그런데 예. 문제는 명태균 씨가 그동안 또 했던 얘기들이 과장기는 있어도 사실과 부합되게 드러나는 적이 종종 꽤 있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전의 사례들을 굳이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얘기들의 뭐 충성맹세를 몇 번씩 시켰다는 이게 과장일 수는 있지만 그 관계자들하고 아예 만나본 적도 없이 이런 얘기를 그대로 지어내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 만남이 있었던 연락이 있었던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건 아니겠느냐라는 게 지금 이제 민주당의 추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게다가 이제 여기서 직접적으로 창원지검장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민주당이 주목을 하는 거거든요. 예. 창원지검 같은 이제 수사기관의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하는 것도 창원지검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 자체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예. 얘기가 이제 되는 거라서 그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뭐 명태균 씨 얘기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창원지검장이 나 때문에 왔다. 예. 당에서는 김영선을 찍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건 물론 이제 김영선 전 의원과의 신뢰관계 혹은 뭐 친분관계가 어느 정도 훼손된 뒤에 예. 김영선 의원은 이제 비판하면서 했었던 얘기긴 한데 예. 창원지검장이 본인 때문에 왔다는 거는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명태균 씨 주변의 어떤 법적 문제들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덮어주기 위해서 창원지검장이 왔다. 지검장을 새로 보낸 것이다. 이제 네. 이런 취지의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검찰이 인사를 명태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위해서 인사를 했다. 했다는 주장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나를 배신하고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저렇게 튕겨 나가면 잘 될 수 있겠냐. 예. 뭐 이런 취지의 이제 발언을 강혜경 씨하고의 이제 통화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 어느 정도 수준의 사실이든지 간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이렇게 호언했을 정도면 예.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면 굳이 이런 문제적 인사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창원지검에 그대로 수사를 맡길 수 있겠느냐.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특검을 하든 상설 특검을 하든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이제 민주당의 주장인 겁니다. 안 그래도 창원지검의 수사 자체는 지금 용산으로 가는 쪽 다리는 끊고 다른 쪽 수사는 열심히 하고 뭐 이런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예. 내부에서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서 예. 검찰 수사 결과도 좀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